안녕하십니까. 삼성전기 컴포넌트 사업부 개발팀 최재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삼성전기의 컴포넌트 사업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사업부에서 만드는 제품, 그리고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의 전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사업부에서 어떠한 인재가 필요한지 직무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부 소개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와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컴포넌트 사업부는 전자기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칩 형태의 수동 소자를 만들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부입니다. 저희 사업부에서 주로 만들고 있는 제품은 MLCC, 인덕터, 칩저항, 탄탈 4개의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수동 부품들은 일반적인 전자 세트, 즉 핸드폰이나 자동차뿐 아니라 웨어러블 등 모든 전자기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부 같은 경우는 작년도 매출 기준 3.6조, 그리고 올해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글로벌적으로 17,600명의 임직원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은 국내 포함 4개 사이트에서 제조, 개발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거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의 경우 수원과 부산에 저희 개발 거점, 생산 거점이 있습니다. 수원은 개발을 주로 하는 R&D 센터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 부산은 난이도가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하이엔드 제품의 생산 및 개발 역량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지의 경우에는 중국의 천진과 필리핀의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양대 기지에서 생산량의 대부분을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부에는 총 4개의 팀이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기술을 개발하는 개발팀, 그다음에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갖다가 안정화시켜서 수율을 향상시키는 기술팀, 그다음에 실제 제품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설비라든지 그런 생산에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고 제조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제조팀,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부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수동 부품이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수동 부품이 어떤 건지를 좀 간략히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자 부품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능동소자라고 불리는 반도체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위에 수동 부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부품들은 능동 부품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한 보조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기능은 다음 페이지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동 부품은 크게 R, L, C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R은 저항, L은 인덕터, C는 콘덴서라고 불리는 캐패시터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저희 사업부는 이 세 가지 R, L, C 소자를 전부 생산하는 전자부품 생산업체입니다. 저희 사업부는 칩 저항 형태의 저항, 그리고 인덕터, 콘덴서 중에는 MLCC와 탄탈 2가지 제품 해서 총 4개의 제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부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 수동 부품의 역할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전자 세트를 고속도로에 비유를 한다고 하면은 모든 자동차들은 최종 목적지에 도달을 해야 합니다. 그 목적지를 능동소자라고 소개드린 반도체라고 예를 들면은 이러한 신호들을 자동차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동차들이 결국에는 목적지인 반도체에 도달을 해야 하는데, 그때 자동차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기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수동소자는 그 자동차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제어하는 일종의 신호등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전자 세트들을 분해를 해보면 그림과 같이 기판 위에 수많은 부품들이 실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부품들이 수동 부품입니다. 수동 부품은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 최신 스마트폰 기준 MLCC가 1300개 정도, 저항이 360개, 그다음에 인덕터는 100여 개로 굉장히 많은 수량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제외한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경우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동 부품인 MLCC의 경우를 보면 PC 같은 경우는 1700개, TV는 3000개, 전기자동차는 15000개, 그리고 작지만 스마트워치에도 500개 정도의 MLCC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MLCC를 비롯한 수동 부품들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전자 세트에서 굉장히 많은 수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 부품들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세라믹 파우더 또는 메탈 파우더와 같은 일반 재료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재료, 공정, 설비 기술을 더해서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MLCC 중에 0201 사이즈의 제품을 500cc 와인잔에 가득 채우면 그 가격이 1억 원에 이릅니다. 즉 원자재 상태에서는 그리 비싸지 않은 제품들에 굉장히 정밀한 재료와 공정, 설비 기술을 더함으로써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저희 사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수동 부품인 MLCC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MLCC는 멀티레이어드 세라믹 캐패시터의 약자입니다. 일반적인 캐패시터는 전자 세트 내에서 신호의 노이즈를 제거함으로써 반도체에 안정적인 전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MLCC는 일반적으로 교류는 통과를 시키고 직류는 통과시키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 세트에서 배터리에서 공급되는 전원은 노이즈가 섞인 그 전원이 공급이 됩니다. 이때 이 MLCC를 이용을 해서 교류 성분인 노이즈를 제거하면 IC에는 그 안정적인 전류를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MLCC는 세라믹 재료 기반과 메탈 재료 기반, 그리고 그 재료들을 갖다가 원하는 모양으로 구조를 만들기 위한 화학 물질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고요. 또한 제조 설비,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기계와 전기, 전자 부분 등 전반적인 엔지니어링 기술이 집약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MLCC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LCC의 주 재료는 BATiO3, 즉 바름 타이타네이트라고 하는 세라믹 재료입니다. 이 세라믹 재료는 구조상 Ti 이온이 상향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의 특성을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다이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다이폴 특성으로 인해서 MLCC의 교류 전원, 즉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교류 전원이 인가되는 경우 다이폴은 바뀌는 외부 전기 방향에 따라서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교류가 가해지면 회전을 통해서 교류 전류는 통과를 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직류, DC의 경우에는 가해져도 다이폴이 움직이지 않고 한쪽에 고정되기 때문에 DC는 흐르지 못하게 막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교류가 진행이 되면은 통과를 시키고 직류는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고요. 아래 그림에서 보다시피 노이즈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교류를 잘라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인가되는 배터리에서의 전원은 교류와 직류가 복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교류는 일반적으로 노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IC는 안정적인 전류를 받기를 원하는데 실제 배터리에서 공급되는 전원은 아래 그림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지저분한 노이즈를 가지고 같이 인가가 됩니다. 이때 여기에 MLCC를 연결을 하게 되면 노이즈 성분이 밑으로 빠져서 제거가 되고 실제 IC에는 안정적인 전류가 공급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인덕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덕터도 MLCC와 마찬가지로 IC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하지만 인덕터는 MLCC 대비 전류의 전하 폭을 크게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전자 부품 세트에서는 효율화를 위해서 배터리에서 공급되는 전원을 스위치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스위치 방식은 전원을 켤 때는 전류가 들어가고 전원을 오프하면 전류가 인가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인가되는 전류 파형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펄스 형태로 인가가 됩니다. 하지만 펄스 형태의 경우 불안정한 전류이기 때문에 이거를 평활화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때 인덕터라는 소자를 연결을 하게 되면 인덕터에서는 펄스 파형이 인가될 때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전류의 증가되는 변화폭을 완만하게 기울기를 갖도록 고쳐줍니다. 여기에 MLCC를 연결을 하면은 앞에서 설명드린 효과대로 리플이라고 하는 AC 노이즈를 제거함으로써 더 평활화가 됩니다. 따라서 인덕터와 MLCC는 같이 사용을 하면서 배터리에서 공급되는 불안전한 파워 시그널을 일정하고 안정적인 형태로 바꿔서 IC에게 전달함으로써 IC가 작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수동 부품은 IC가 많아지고 IC에 공급되는 전류가 많아지면 더 많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외에 칩 저항이 있습니다. 칩 저항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오음의 법칙에 따라서 전압 또는 전류의 크기를 바꿔주는 데 사용되는 수동 소자입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전류값을 갖다 낮춰주든지 전압값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이 됩니다. 네 번째 수동 부품으로는 탄탈 캐패시터입니다. 탄탈 캐패시터의 경우 MLCC 대비 용량대가 상당히 큰 캐패시터입니다. 따라서 전류 변동이 외부에서 크게 생겼을 때는 그 전류 변동을 흡수해주는 백업 역할을 합니다. 즉 전류량이 갑자기 감소되면 탄탈 캐패시터에서 보유하고 있던 전류를 방출함으로써 전류량을 일정하게 해주고 반대로 과전류가 가해지는 경우에는 탄탈 캐패시터에서 그 전류를 흡수해서 안정하게 전류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탄탈 캐패시터도 역시 모든 부분의 엔지니어링 기술이 총망라돼서 집약된 제품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듯이 화공, 재료 금속, 기계 전자 부품 등 모든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같이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사업부의 사업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초연결 사회 또는 스마트 사회라는 화두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회가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초연결 또는 스마트 사회의 그 속도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장의 경우 기존의 내연 자동차 또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에서 자율주행 또는 전기 자동차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모바일 및 그 스마트 머신과 같은 산업향 또는 IT향 세트에서도 빅데이터, AI, 5G와 같은 새로운 기능들의 적용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연결 스마트 시대는 결국 모든 IT 또는 전장 부품의 기능이 올라가고, 기능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 세트가 처리해야 될 정보 처리량이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전장 또는 IT 부품의 퍼포먼스 증가는 결국에는 수동 부품 사용량의 증가를 유발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맞춰서 컴포넌트 사업부에서도 다양한 그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하이엔드 제품에 대한 기술 선도권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형 고용량 MLCC 그리고 그 이외의 인덕터, 특히 전장 사업에서의 저희 경쟁력 극복을 위한 연구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 노력의 결과로 경쟁사보다 우위의 신제품들을 계속 출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규모의 확대 그리고 사업 수익성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증설 그리고 영업이익의 확대를 위한 경쟁력 확보, 이익률 극대화를 위한 그 활동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러한 활동의 효과들이 계속적으로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채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저희가 생산하는 4가지 수동 부품 설명 시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재료 금속, 화학 화공과 같은 재료를 다루는 비즈니스가 메인입니다. 하지만 이런 재료를 갖다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밀한 기계 그리고 정확한 시뮬레이션 및 측정 선별 등 여러 가지 다른 전공 분야의 기술이 역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계를 전공하신 분들의 능력을 활용해서 경쟁사보다 더 우위의 설비를 만들어내고, 전기 전자 전공을 하신 분들의 지식을 이용을 해서 전기적 특성을 선별하는 기술 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해석하고 시뮬레이션하고 회로를 설계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필요한 그 사업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학을 전공하신 거의 모든 분들은 저희 사업부에 오시면은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로 채용 분야는 소재 개발, 공정 개발, 제품 설계, 공정 기술, 설비 기술입니다. 소재 개발은 유기, 무기, 금속 재료에 대한 재료를 개발하고 이를 성능 개선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공정 개발은 제품의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더 정밀한 기술이 필요로 하고 공정 설비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정 설비들을 갖다 최적화하여 공정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설계를 하는 역량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제품 설계는 현재의 제품 대비 더 월등한 제품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설계 또는 시뮬레이션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복합된 영역입니다. 공정 기술의 경우 그 공정 내에서의 불량률 또는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다가 계속 발굴해내는 역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비 기술은 더 어려워지는 하이엔드 제품에 대응을 하기 위한 고정밀 설비를 계속 개발하고 그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반도체를 다음 세대의 뉴 오일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결국 안정적인 전류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런 안정적인 전류 공급은 결국 수동 부품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뉴 오일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는 결국에는 패시브 컴포넌트, 즉 수동 부품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사용량이 는다는 얘기는 저희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더 많은 기술 인력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확대되는 사업 영역을 같이 운영을 할 여러분과 같은 우수한 인재들이 저에겐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MLCC에 있는 그레인이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이 그레인은 세라믹 알갱이 하나하나입니다. 이 하나하나의 역할에 의해서 전체 MLCC가 역할을 발휘합니다. 0603 사이즈 MLCC 하나에는 이 그레인이 32억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32억 개의 그레인 중에 하나라도 제 기능을 못하면 이 MLCC는 불량이 됩니다. 이제까지의 기술 대비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미래 MLCC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기술보다 훨씬 더 우위의 과학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우수한 능력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저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상 저희 컴포넌트 사업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 소개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업부는 계속 성장을 하는 사업부입니다. 성장하는 사업부에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같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